자, 이 영상은 ITQ 엑셀의 함수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2022년 6월달 A형 문제고요. 자, ITQ 사이트에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시험지를 다운로드 받으시고 여기 문제를 확인하시면서 하세요. 자, 이코를 하신 다음에 출고일의 순위를 구하라 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내림차순 순위를 구하라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출고일에 대해서니까 여기서 어떤 식으로 표시가 되냐면 지금 앞쪽에 이 부분에 출고일이 나와 있죠. 그리고 나머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나머지를 비교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필요한 부분이 나 자신에 해당하는 것과 다른 비교 대상이 필요한 거죠. 자, 이런 부분을 인수로 잡습니다. 자, 그러면 rank 그 다음에 .eq라고 되어 있는 걸 선택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출고일에 해당하는 내 자신에 해당하는 위치 얘를 찍고 컴마 그 다음에 비교할 모든 대상을 범위를 잡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지금 보시면 파란색 부분은 밑으로 복사했을 때 바뀌는 부분이고 F의 5부터 F의 10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밑으로 내려갔을 때 바뀌지 말아야 되는 고정되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F4를 눌러서 절대 주소를 만들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콤마를 누르게 되면 내림차순, 오름차순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자, 컴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안 쓰는 경우도 있어요. 뭐 어떤 문제 보면 이게 전혀 안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되도록이면 쓰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래야지 오름차순, 내림차순을 잊지 않고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컴마라고 했더니 내림차순, 오름차순 나와 있죠. 자, 문제에서는 친절하게 내림차순으로 라고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0을 쓰시고 가로를 닫고 자, 여기까지 하면 순위가 나옵니다. 자, 순위가 나오는데 지금 옆에 뭐라고 써 있냐면 문제 중에 위를 붙여라 그랬어요. 결과가 나온 것을 그랬으니까 랭크가 끝난 다음에 뒤쪽에다가 앰퍼샌드를 해주고 다운표 안에 위라고 되는 걸 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4위 이렇게 표시가 됐죠. 자, 이 상태에서 밑으로 내리게 되면 위쪽에 나와 있는 이 부분 서식이 지금 굵은 선인데 자, 그것이 같이 복사가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아래쪽에 나와 있는 이 부분에서 서식 없이 채우기 이걸 누르시게 되면 지금처럼 보여집니다. 자, 아니면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냐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먼저 범위를 지정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앞에 이미 쓴 것이 있으면 여기를 클릭하신 다음에 컨트롤 엔터를 누르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값만 만들 수 있게 지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탑승 인원. 자, 이것은 문제에 보면, 그러니까 문제를 전체적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를 분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매물 번호의 세 번째 글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자, 그러면 equal mid라는 명령을 쓰면 되겠죠. 자, 여기서 지금 보시면 텍스트, 그러니까 어디에서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 중에 보면 매물 번호에 그랬으니까 얘를 선택을 해주고요. 자, 절대 주소 안 하나요? 안 하죠. 왜냐하면 얘를 복사해서 밑으로 내려갈 때 B에 5라고 되어 있는 얘가 같이 내려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변화가 되니까 F4키 누르지 않아도 됩니다. 컴마. 그 다음에 스타트 넘버니까 몇 번째 글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지금 문제 중에 보면 세 번째 글자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3을 쓰시는 거예요. 세 번째 글자, 컴마, 거기서부터 글자의 수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에 보면 세 번째 글자가 라고 했으니까 세 번째 글자라는 건 한 글자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나와 있는 넘버 캐릭터라고 되어 있는 얘는 1을 쓰시면 됩니다. 한 글자를 갖고 온다는 거예요. 자, 가로를 닫았어요. 자, 그런데 이것이 1이면 5명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 중에 if가 나오면 이걸 앞에다 써서 if하고 얘를 비교식으로 써야 되는 거고, 지금 현재 문제에서는 choose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choose, choose를 써주고요. 자, choose를 썼을 때 첫 번째가 뭐냐면 인덱스 넘버예요. 그러니까 몇 번째라고 하는 그 숫자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 한 게 뭐예요? 세 번째 글자 그랬으니까 1, 3, 뭐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숫자는 맞고요. 그 다음에 뒤에 컴마, 맨 뒤에 여기다 컴마를 하고 나면 value 1, value 2 이렇게 나오죠. 자, 이거는 실질적으로 나올 것을 여기다 써주시면 됩니다. 그게 식이든 아니면 문자든. 자, 그런데 지금 보니까 5명이라고 쓰래요. 자, 그렇다면 다운표를 해주고 5명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컴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시 뭐 인덱스 넘버 이런 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value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것도 역시 다운표 안에다가 두 번째라고 하는 것은 3명이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2명이라고 되어 있는 세 번째 값에 해당하는 거. 자, 이렇게 하고 가로를 닫았더니 자, 요 값에 따라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값이 나온다라는 뜻인데, 자, 이거를 확인하고 싶으면 방법이 있어요. 어떤 거냐? 자, 이렇게 식을 쓰시고 난 다음에 위에 보시면 fx라는 게 나와 있죠? 자, 얘를 누르게 되면 함수 마법사가 이렇게 뜹니다. 자, 여기에서 MID라고 되어 있는 걸 얘를 눌렀을 때 지금 보시면 B의 5에 세 번째부터 한 글자를 했더니 1이 나왔잖아요. 그 1이 요거죠. 자, 그 1이고 추주를 클릭하면 여기에서 자, 그것이 1이기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에 첫 번째에 해당하는 5명이 나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할 수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요. 자, 확인을 누르면 5명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자, 아까 했던 방법대로 밑으로 쭉 내리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걸 누르셔서 서식 없이 채우기 요거를 누르시면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판매 가격의 평균인데 보통 이제 평균을 구할 때는 에버리지를 쓰죠. 자, 판매 가격의 평균 그랬으니까 실제 평균이 되는 애는 판매 가격이죠. 자, 그런데 어떤 애들을 이라는 얘기냐면 전기 캠핑카예요. 자, 지금 보면 연료가 전기인 애들만 이란 뜻인 거잖아요. 걔네들만 판매 가격을 평균을 내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그냥 쓰게 되면 equal average를 쓰지만 문제에서는 뭐가 나와 있냐면 d-average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d-a-v-e-r-a-g-e라고 되어 있는 걸 쓰시고 자, 그 다음에 첫 번째가 뭐냐면 데이터베이스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데이터베이스는 반드시 제목이 포함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의 제목이라는 건 항목의 이 제목들이죠. 자, 그리고 어떤 분은 요거를 자기가 꼭 나와야 되는 부분부터 이렇게 하시는데 d-average인 경우에는 그냥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잡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잡았을 때 전체 잡았네. 그럼 F4 해야 되지 않나요? 라고 하는데 복사를 할 게 아니면 굳이 얘를 F4를 하느냐 마느냐를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딱 하나를 구할 때는 이대로 그냥 하시면 됩니다. 컴마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와 있는 게 뭐냐면 필드예요. 실제 계산이 될 거. 그러니까 실제 뭐냐면 판매 가격의 평균이잖아요. 지금 에버리지가 평균이고 어떤 것의 평균이라는 부분을 이제 여기서 찍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판매 가격이니까 앞에서부터 범위 잡은 것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쓸 수 있는 거는 두 가지 형태입니다. 7이라고 쓰거나 아니면 그냥 제목만 찍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컴마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전기라고 하는 그 조건이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 어딘가에 반드시 뭐가 돼 있었냐면 연료라고 돼 있는 제목이 있어야 되고 전기라고 돼 있는 것이 바로 아래쪽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아무리 쭉 봐도 그렇게 돼 있지 않고 전기라는 게 이 밑에 있다 라고 할 때는 어딘가에 반드시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조건을. 자, 그런데 지금은 다행히도 여기 나와 있으니까 얘를 그냥 범위를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범위를 잡고 가로를 닫고 엔터를 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카라반 모델의 판매자를 구하라고 나와 있죠. 자, 지금 이 문제를 잘 보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나와야 되는 거는 판매자예요. 그죠? 판매자. 이름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카라반이라는 모델을 판매한 사람이잖아요. 그럼 모델이라고 되어 있는 것 중에 카라반이 있는데 걔에 해당하는 판매자를 찾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떤 식으로 찾는 거냐면 일단 여기에서 찾긴 찾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찾느냐? 카라반이 위에서부터 몇 번째 줄에 있는가를 찾아서 그 숫자에 해당하는 이 값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매치라는 걸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MATCH.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요거는 뭐냐면 위치 값을 갖고 오는 거예요. 내가 찾고자 하는 것이 카라반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찾고자 하는 값을 먼저 써줍니다. 여기다가 카라반이라고 쓰고요. 따옴표, 컴마. 자, 그 다음에 어디서 찾는 거예요? 카라반은. 그쵸? 카라반이라는 게 이 모델명,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중에 찾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조금만 생각하면 모델명이라는 글자를 굳이 안 넣어도 된다는 걸 지금 아실 수가 있죠. 그죠? 자, 왜냐하면 카라반을 찾는데 굳이 모델명이라는 글자가 들어갈 이유가 없으니까.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컴마.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선 정확한 값을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0 하고 가로를 닫은 다음에 엔터를 쳐보면 자, 지금 6이라고 나오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 카라반이 6번째 있어요. 그러면 자, 6이라는 게 행입니다. 6번째 줄. 자, 그러면 이거 갖고 어떻게 하느냐? 자, 더블 클릭해서 이 앞쪽에다가 자, INDEX 인덱스를 쓰고 가로까지 연 다음에 자, 지금 잘 생각해 보시면 어레이라고 리퍼런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뭘 쓰느냐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뒤쪽에 로우 넘버, 컬럼 넘버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가 아까 찾았던 카라반의 번째가 6 그랬는데 그건 로우 넘버잖아요. 6번째 줄. 그러니까 앞쪽에 어레이에 해당하는 부분을 잡아야 돼요. 자, 이 부분은 실제 뭐가 나오고야 할지 이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판매자가 나와야 되죠. 얘네들 중에서 그리고
고민하지 마시고 컴마를 하고 고민하세요. 자, 얘네들 중에서 6번째 줄에 있는 걸 갖고 오는 거잖아요. 컴마 맨 뒤에.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잡은 요 앞쪽에 D 부분이 잡은 게 지금 열을 몇 개를 잡았어요. 그죠? 한 개밖에 안 잡았어요. 그러면 맨 뒤에 나와 있는 얘는 고민할 것도 없이 나올 수 있는 숫자는 1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앞에서부터 이렇게 잡았다. 그러면 얘가 몇 번째냐면 2번째죠. 만약에 여기서 뒤를 잡았다. 여기서부터. 자, 그러면 얘는 1이 되겠죠. 그런데 그런 것을 고민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범위를 얘만 잡으세요. 그러면 뒤쪽에 쓸 수 있는 건 1밖에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고민하지 않으셔도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김미정 정확하게 나오죠. 자, 요거 인식하셨나요? 매치도 한번 해보고 인덱스도 한번 해보고 두 개를 지금처럼 연결해서 해보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최소 주행 거리라고 돼 있는 거. 자, 최소 주행 거리라고 돼 있는 거는 여기 보면 뭐 정의된 이름을 이용하여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굳이 여러분이 하지 않아도 범위만 잡으면 그것이 그냥 나옵니다. 자, 최소라고 했으면 보통 우리 뭘 생각하죠? 그죠? 민을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 중에서 뭘 하라고 나오냐면 스몰을 하라고 나와 있어요. SMAL, 스몰을 하라고 표시가 돼 있고, 자, 그 중에 지금 나와 있는 어레이라고 돼 있는 거는 지금 얘가 어디에서 찾을 거예요? 그죠? 주행거리예요. 자, 주행거리라고 했으니까 주행거리를 범위를 쭉 잡다 보면, 자, 여기까지는 지금 여기에 보시면 여기까지는 주소값이 나오죠? 하나를 딱 잡는 순간에 주행거리라고 표시가 됩니다. 왜냐하면 앞에 있는 문제에서 이미 주행거리라는 거를 썼기 때문에 이름을 지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컴마. 그 다음에 K는 뭐예요? 몇 번째로 작은이에요? 그죠? 만약에 두 번째로 작은이라고 한다면 2를 써야 되겠지만 지금 최소라고 했으니까 가장 작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1 이렇게 쓰고 가로를 닫고 엔터를 치게 되면 얘가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판매 가격을 보겠습니다. 자, 판매 가격에 보면 HA14에 따라서 라고 했기 때문에 이 HA14를 반드시 얘 수식에서 연결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이퀄을 한 다음에 어떤 것을 찾는 것에 해당하는 명령, 이거는 vlookup이에요. 그래서 vlookup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자, 첫 번째 lookup value인데 뭐를 찾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있는 포트 2를 찾을 거잖아요. 자, 이거를 찾고 컴마. 자, 그 다음에 테이블 어레이라고 하는 건 이 포트 2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보세요. 포트 2. 자, 포트 2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모델명이. 자, 그러니까 지금 써야 되는 테이블 어레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반드시 얘로부터 뒤쪽으로 범위를 잡으셔야 돼요. 앞에서부터 범위를 잡으면 안 나와요. 그래서 vlookup인 경우는 내가 찾고자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거기서부터 범위를 잡아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범위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잡았어요. 자, 이렇게 하고 컴마. 자, 그 다음에 컬럼 인덱스예요. 나오게 해야 될 게 뭐죠? 그렇죠. 가격이죠. 자, 판매 가격이 나오게 할 거니까 앞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째. 그래서 6을 써줍니다. 자, 그런데 어떤 분이 디에버리지처럼 제목을 누르면 되지 않나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잘 보시면 이 vlookup은 제목을 잡은 게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제목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위치만 잘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컴마를 하신 다음에 뒤쪽에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정확하게 일치해요. 그렇다고 정확하게 일치라고만 쓰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혹시라도 실무에서 쓸 때를 대비를 해서 항상 컴마하고 뒤쪽에 정확하게 입력하는 것을 항상 하시도록 하세요. 자, 지금 보면 글자가 포트 2라는 걸 정확하게 여기서 찾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일치니까 0 하고 가로 닫고 엔터를 치는데 컴퓨터에서는 true인 경우는 1이고 false인 경우는 0을 씁니다. 자, 그래서 false를 그냥 찍어서 해도 되지만 0을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가로 닫고 엔터를 치게 되면 지금처럼 결과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도 다 해보셨나요? 자, 이렇게 해보셨으면 다시 한번 여러분이 지우시고 해보시도록 하세요. 자, 이번 영상은 ITQ 엑셀의 함수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2022년 6월 B형 문제입니다. 다운로드 받으셨죠? 지금 보시면 순위를 구하게 되는데 순위는 기부금 총액을 가지고 한대요. 자, 그렇다면 equal rank라는 함수를 이용을 합니다. rank 그 다음에 eq 너무나 친절하게 문제에 함수가 나와 있어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넘버라고 하는 거는 내가 순위를 구하고자 하는 그 같은 줄에 있는 것, 컴마, 그 다음에 기부금 총 금액 전체를 범위를 잡습니다. 자, 지금 이 상태에서
그냥 F4를 누르게 되면 앞뒤로 다 붙거든요.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에다가 컴마 이렇게 하고 뭔가를 다른 작업을 했다라고 한다면 앞에 있는 거를 클릭하고 F4를 눌러도 한 곳밖에 표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요 사이에 있는 요 부분 있죠, 콜론 되어 있는 요것만 그냥 잡으신 다음에 F4키를 누르게 되면 둘 다 절대 주소가 돼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한 번에 요거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자, 컴마를 다시 지워볼게요. 다시 컴마를 눌렀더니 자, 어떻게 됐습니까? 내림차순, 오름차순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문제에서는 친절하게 내림차순 순위를 구하라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0하고 가로를 닫으면 이게 바로 랭크가 구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1위부터 3위까지만 화면에 표시를 하래요. 자, 이렇게 결과가 나왔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물어봐야 되죠. 앞쪽에다가 뭐라고 물어보냐면 if, 만약에 가로를 엽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해서 랭크를 구했는데 그게 1, 2, 3위냐? 라고 한다면 랭크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한 번에 쓸 수 있는 식이 뭐냐면 이렇게 랭크 구한 것이 3보다 작거나 같으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런데 만약에 작거나 같다가 아니라 작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다 그러면 4를 쓰면 되겠죠. 그럼 4보다 작으냐?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컴마를 하시고 자, 그러면 등수를 나오게 할 거잖아요. 등수를 나오게 한다는 건 랭크를 또 써야 된다는 얘기인데 뒤에다가 뭐하러 또 쓰겠어요. 앞쪽에 구했는데. 그러면 랭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자, 이 부분 가로까지 컨트롤 C를 합니다. 자, 그리고 맨 뒤에다 놓고 컨트롤 V를 합니다. 자, 여기에 이제 보기가 힘드니까 위쪽에다 놓을게요. 자, 이렇게 놓고 컨트롤 V를 하게 되면 자, 앞쪽에서 얘네를 구했는데 그게 3보다 작거나 같다면 컴마, 그렇다면 랭크를 구해서 화면에 표시를 하고 컴마, 그렇지 않다면 뭐를 한대요? 그렇죠. 여기서는 공백을 한답니다. 자, 공백을 할 경우에는 이중 따옴표를 한 번 또 한 번 이렇게만 그냥 하면 돼요. 띄어쓰기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잘 보세요. 가로를 닫을 때 무슨 색으로 변하는지. 자, 검정색으로 변했죠. 자, 이 가로는 맨 앞에 나와 있는 요 if의 가로, 여는 가로하고 맞물리는 겁니다. 세트예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3등이 표시가 됐고요. 다행이네요. 근데 이거 3등이 아니면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얘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밑으로 쭉 내리고, 자, 선이 따라가니까 얘를 서식 없이 채우기를 했어요. 자, 결과가 나왔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가입 연수라고 되어 있는 걸 한번 해봅시다. 이퀄을 하신 다음에 문제 보시면 너무 친절하게, 그쵸? 식이 다 나옵니다. 자, 2022. 문제만 잘 봐도 결과를 알 수가 있겠죠? 빼기. 자, 가입일자의 연도니까 지금 보면 가입일자가 여기에요. 자, 연도에 해당하는 거니까 YEAR을 써야 되고, 만약에 month, 월을 써야 된다 그러면 자, 여기다 써볼게요. MONTH 이걸 하죠. 만약에 2를 한다 그러면 DAY 이거를 하게 됩니다. 자,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건 2열이니까 2열을 쓰고 가로를 엽니다. 자, 누구에 대해서 가지고 오냐면 가입일자예요. 자, 이렇게 하고 가로를 닫고 엔터를 치게 되면 가입 연수에 해당하는 게 3 딱 나오죠. 자, 이상한데요? 뭐 그냥 우리가 계산할 때 4년 아닌가요? 라고 할 텐데 자, 어차피 문제에서는 이렇게만 계산하라고 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고 결과가 나온 겁니다. 자, 그런데 뒤에다가 년을 붙이래요. 자, 그러면 이렇게 결과 나온 맨 뒤에다가 앰퍼샌드를 해주고 풀에 해당하는 그리고 따옴표 안에 년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자, 이중 따옴표 해주고요. 자, 이렇게 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3년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얘를 클릭한 다음에 얘를 밑으로 내려서 여기까지 나오게 하고 서식 없이 채우기 이걸 하시면 자,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문제를 잘 보시고 어떻게 표시가 되는지 자, 만약에 연하고 숫자 사이에 한 칸을 띄워야 된다 그러면 여기 연이라고 되어 있는 따옴표 안에서 한 칸을 띄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겠죠. 자, 그렇지만 지금 문제는 어때요? 그쵸, 붙여서 나온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자, 다음에 김상호의 월 기부금액을 한대요. 자, 이 상태에서 보시면 기부금액은 실제 나와야 될 부분이고 그다음에 김상호라고 되어 있는 거는 김상호가 몇 번째 있는지를 찾기 위한 매치 안에 들어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다가 인덱스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INDEX 인덱스를 합니다. 가로 열고 자, 지금 보시면 이제 두 가지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둘 중에 어떤 걸 써도 상관이 없지만 여러분은 그냥 쓰시는 거 다 아시겠죠? 자, 인덱스에서는 실제 나올 거예요. 자, 그러니까 월 기부금액이라고 되어 있는 얘네들만 찍어줍니다. 컴마.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몇 번째 줄. 여기 지금 보시면 자, 이 부분에 자, 행이라고 되어 있는 것과 열을 찍어주는 거예요.
열은 지금 우리가 하나밖에 안 잡았기 때문에 당연히 1 나올 거고, 행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김상호가 들어가 있는 것이 몇 번째 줄이냐 이걸 찾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용하는 게 매치입니다. 자, match, 매치라는 걸 해주고요. 자, 누구를 찾을 거냐면 다운표 안에 김상호를 찾을 거죠. 자, 글씨 틀리지 말고요. 자, 컴마, 그 다음에 그 값을 얘네 중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 중에 있는데 몇 번째냐 이렇게 찾는 거니까. 그리고 컴마, 정확하게 일치니까 0 가로 닫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지금 인덱스라고 하는 것의 로우에 해당하는 부분이 끝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컴마를 하고, 자, 열은 월 기부 금액이라고 되어 있는 열 하나만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1 가로 닫고 엔터를 치게 되면 지금처럼 표시가 됩니다. 자, 되셨나요? 자, 이번에는 남성들의 월 기부 금액인데 그러면 성별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월 기부 금액을 합계를 한대요. 남성들만. 자, 그런데 문제에 뭐가 나와 있냐면, 자, 이거는 사실은 뒷썸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썸 if라는 걸 이용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나와 있나요? 뒷썸이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러니까 어딘가에 성별이 남성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행히 여기 있으니까 이거를 이용해서 하겠습니다. 이퀄.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나와야 되는 게 뒷썸을 이용하라 그랬으니까 dsum, 뒷썸을 사용을 합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그랬으니까 전체 데이터베이스를 그냥 잡아줘요. 제목을 포함해서, 컴마, 그 다음에 실제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월 기부 금액이 합계잖아요. 그러니까 월 기부 금액이라고 되어 있는 제목만 찍어줍니다. 컴마, 자, 그 다음에 이제 크리테리어라고 하는 부분은 조건을 쓰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성별이 남성, 여기 남성들이니까. 자, 이렇게 하고 가로를 닫고 엔터를 치게 되면 결과가 나왔습니다. 쉽죠? 자, 그 다음에 휴대폰 결제 건수. 건수니까 휴대폰 한번 볼까요? 자, 여기 기부 방법에 휴대폰 결제라고 되어 있는 걸 찾는 거잖아요. 자, 그게 몇 개냐라고 하는 거니까, 그렇죠. 카운트입니다. 카운트인데 조건을 갖고 있는 카운트이기 때문에, 카운트 if 아니면 디카운트 이걸 쓰는데, 자, 여기는 문제에서 카운트 if를 쓰래요. 자, equal count if를 씁니다. 자, 카운트 if를 한 다음에 어디서 그 다음에 조건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대폰 결제라고 하는 것이 기부 방법에 있잖아요. 얘네들 중에서 컴마 다운표 안에 휴대폰 결제라고 하는 거를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씁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이 휴대폰 결제라는 글자를 틀릴 것 같다. 그러면 요거를 카피해서 가세요. 여기서 카피하는 것이 아니라 위쪽에 있는 내용 카피를 합니다. 컨트롤 C, ESC 누르고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씁니다. equal 그 다음에 한번 해볼까요? count, count, if를 합니다. 자, 그리고 범위가 어디냐면 얘네들, 컴마, 그 다음에 다운표 안에 우리가 아까 카피했던 거, 컨트롤 V를 해서 이렇게 찍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가로를 닫고, 자, 그 다음에 뒤에 뭐 건수, 건 뭐 이런 걸 쓰라는 말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고 엔터를 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 중에 뭐가 나오냐면 정의된 이름, 그러니까 기부 방법이라고 정의를 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우리가 쓰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표시가 됐죠? 자, 요거 확인하는 방법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표시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자, 이번에는 기부 방법에 대한 걸 한대요. 자, 앞쪽에 나오는 민시호가 어떤 방법을 기부를 했는가 이걸 하는 거잖아요. 자, equal VLOKUP, VLOOKUP을 합니다. 자, 누구에 대한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먼저 찍어야 되겠죠. 민시호죠. 근데 민시호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유효성 검사를 했기 때문에 목록으로 선택을 하는 거니까. 컴마. 자, 그 다음에 민시호라는 이름이 속해 있는 게 성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명부터 범위를 잡아야 돼요. 자, 이거 안 하면 틀립니다. 그래서 성명부터 요거를 1열로 해서 범위를 잡아주는 거예요. 컴마. 자, 그 다음에 실제 우리가 나오게 해야 될 게 몇 번째 칸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범위 잡은 곳에서. 자, 우리가 나와야 될 게 이 부분에 나와야 될 게 뭐였어요? 그죠? 기부 방법이었잖아요. 자, 요 기부 방법이 범위 잡은 것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있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5를 쓰고 컴마. 자, 그 다음에 정확하게 일치. false를 써도 되고 0을 써도 된다 그랬죠? 0, 가로 닫고 엔터.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민시호 말고 다른 거를 눌러도 결과가 제대로 나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자, 여기까지 했으면 제가 설명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어떤 거냐면, 지금 인덱스 매치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자, 요거는 이제 정답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인데, 제가 여기를 쓸 때 뭐라고 썼죠? 이 부분을 1이라고 썼잖아요. 자, 왜 얘는 5를 썼느냐? 지금 나와 있는 거를 자, 복사를 해서
아래쪽에다 한번 놓을게요. 컨트롤 V. 자,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의 범위는 여기서부터 다 잡았어요. 지금 B 이 부분을. 그래서 지금 여기서부터 다 잡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오게 해야 될 그 금액에 관련된 건 하나, 둘, 셋, 넷, 다섯이니까 그래서 5를 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는 어디만 잡았었죠? 자, 이 부분만 잡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밖에 잡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지금 5라고 쓴 이 위치에 들어갈 수 있는 건 1밖에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요런 차이가 있다는 거 확실하게 아시고, 뭐 지금까지 이렇게 해도 틀리진 않아요. 틀리진 않지만, 자, 고민을 하고 생각할 수 있는 거를 더 만들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굳이 뭐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게 없기 때문에, 자, 지금처럼 1로 해서 결과를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범위를 어떻게 요 범위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5라고 하는 요 부분은, 자, 제가 요거를 이렇게 해볼게요. 5라고 하는 부분은 여기에 나와 있는 요 범위, 이 범위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요거를 확실하게 아시도록 하세요. 자, 여러분이 어떤 방법이 편한지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ITQ 엑셀의 함수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2022년 6월 C형 문제고요. ITQ 자료실에서 문제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송월이라고 되어 있는 거 함수 1번을 보면 month를 이용하래요. 자, equal month 한글로 month를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방송일에 대해서 월을 갖고 와라 그랬으니까 요것의 결과는 4가 나오겠죠. 자, 방송일이라고 되어 있는 얘를 클릭하고 가로를 닫고, 물론 그냥 엔터를 치면 결과가 나오겠죠. 그런데 자, 문제를 보니까 앰퍼센드 연산자를 이용해서 뒤에 월을 붙이래요. 자, 그러면 이렇게 결과 나온 거에 앰퍼센드는 키보드의 7번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Shift 누르고 7번을 누르고요. 다운표 안에 월 이렇게 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결과가 나왔죠. 자, 얘를 클릭하고 쭉 밑으로 내려서 클릭하신 다음에 서식 없이 채우기 이걸 누르면 만들어진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주문량의 순위를 구하라고 나오죠. 자, equal. 자, 함수는 rank 그 다음에 .eq 이 문제를 하는 경우죠. 자, 지금 보면 주문량의 순이기 때문에 첫 번째 줄에 입력하고 있는 얘에 해당하는 주문량 요거네요. 자, 얘를 찍어주면 되겠죠. 이것을 갖고 컴마 비교를 한대요. 어디부터 어디까지냐면 요 부분 전체를, 그러니까 내 점수 컴마 우리 반 전체 이렇게 비교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범위를 지정하고 얘를 복사해서 내려갈 때 H의 5는 내려가는 게 당연하지만 지금 빨간색 부분은 그쵸 고정이 돼야 되죠. 그래서 F4를 눌러서 고정을 시켜줍니다. 자, 그 다음에 컴마를 해주고, 자, 그러면 0하고 1 둘 중에 하나를 쓰라고 나오는데 문제에 보시면 내림차순이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0 가로 닫고 엔터를 치게 되면 6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밑으로 쭉 내리시고 클릭하셔서 서식 없이 채우기 이거를 누르시면 결과가 제대로 나온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핸드로션의 주문량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문제 중에 보면 단순하게 그냥 인덱스 매치를 사용하라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면, 자, 실제 여기에 나와야 될 건 뭐가 나오는 거죠? 주문량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중에 지금 나오는 게 주문량에 해당하는 걸 나오게 할 건데, 자, 그렇다면 핸드로션에 라는 의미는 어디서 쓰이느냐? 상품명 중에 쭉 내려가 보면 핸드로션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 얘가 몇 번째에 있냐면 세 번째가 있어요. 그러니까 3행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 3행에 있는 걸 쭉 옆에 가서 얘하고 똑같은 위치에 있는 값을 나오게 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이 부분에서 equal을 하고 그다음에 인덱스부터 쓰겠습니다. index, 인덱스. 자, 인덱스에는 실제 결과가 나올 것만 씁니다. 자, 지금은 주문량이라고 했으니까 주문량만 범위를 잡았어요. 자, 그리고 컴마.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row 넘버잖아요. 그러니까 row 넘버니까 매치를 쓰게 됩니다. match. 자, 매치 가로를 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나오는 거는 누구를 찾을 거냐면 핸드로션이잖아요. 자, 어떤 분은 여기서 핸드로션을 찍는데 그게 아니고 다운표 안에 여기다가 핸드로션이라고 쓰셔야 됩니다. 컴마. 자, 그 핸드로션이 몇 번째 있느냐를 찾는 거잖아요. 자, 핸드로션이 몇 번째냐 이거를 찾으려면 상품명들 중에서 찾아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주고 컴마
그 다음에 정확하게 일치기 때문에 0, 가로 닫고, 그러면 이제 매치가 끝났어요. 자, 매치가 끝났는데 인덱스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이 범위 중에 행이 몇이 나오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우리가 얼추 보니까 3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컴마, 자, 그 다음에 열을 잡는 거예요. 컬럼 넘버. 자,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게 우리가 잡은 게 열을 하나밖에 안 잡았어요. 지금 보면 요거 하나밖에 안 잡았기 때문에 행에 해당하는 거는 여기에 있는 행을 갖고 올 거고 열은 요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기선 1만 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 부분에서 1 하고 가로를 닫는 순간에 인덱스의 설명이 없어졌죠. 자, 이렇게 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인덱스 매치가 끝이 나는 겁니다. 자, 4번 문제에 보면 화장품 쇼핑의 평균을 구하래요. 자, 우리가 평균을 어떻게 구하냐면 평균은 합계 나누기 평균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합계를 구하고 평균을 구해야 되는데 평균 구하는 함수식 있지 않나요? 물론 있습니다. 자, 평균을 구하는 함수식은 AVRAG, 에버리지도 있고요. DAVRAG, D에버리지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여타 함수도 있어요. 에버리지 if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함수식을 봤더니 4번에 SUMIF하고 COUNTIF를 하래요. 그러면 SUMIF는 뭐를 하는 건가요? 자, 그렇죠. SUMIF가 합계를 구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함수를 쓸 때 SUMIF에 대한 거를 만들어주고 나누기, 그 다음에 COUNT, if에 대한 거를 해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을 해야 평균이 만들어지겠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퀄을 하시고 SUMIF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SUMIF를 합니다. 가로 열고. 자, SUMIF라고 하는 건 합계를 구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 보이시나요? range. 자, 얘는 뭐냐면 요 범위 중에 크리테리어, 조건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뒤에 보면 sum range라고 나와 있잖아요. 얘는 실제 합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되겠죠. 지금 얘가 화장품 쇼핑가니까 여기서 할 거는 쇼핑가예요. 그런데 어떤 애들만 찾는데요? 그죠? 화장품이죠.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이 부분 중에서 화장품에 해당하는 것만 지금 찾겠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나온 3개가 다 됐습니다. range라고 하는 건 얘, 그 중에 크리테리어라고 하는 건 화장품, 그 다음에 sum range라고 하는 거는 이 부분을 찍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범위를 지정을 해주고요. 얘네 중에서 컴마, 그 다음에 따옴표 안에 화장품을 찍어줍니다. 왜냐면 분류 중에 화장품을 찾을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컴마를 한 다음에 그런 애들을 합계를 구한대요. 어떤 것의 합계냐면 쇼핑가의 합계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범위를 잡고 가로를 닫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합계가 다 구해졌어요. 자, 그 다음에 나누기를 씁니다. 자, 그리고 COUNTIF, COUNT, if.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가로 안에서 자, 여기서 하는 거는 앞에 나와 있는 SUMIF에 쓴 거하고 똑같아요. 왜냐면 조건만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를 그대로 범위를 잡아서 Ctrl C, 그 다음에 뒤에다 갖다 놓고 Ctrl V 이래도 돼요. 그런데 여기서는 설명을 한번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어떤 경우냐면 분류가 화장품 그랬으니까 분류들 중에서 컴마 따옴표 안에 화장품이라고 쓰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 가로를 닫으면 지금 count if에 해당하는 가로가 닫힌 거예요. 그리고 지금 결과는 나오겠죠. 이렇게 하면 엔터를 치게 되면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버리지를 쓰면 되는데 왜 이걸 굳이 쓰나요? 문제니까 이렇게 쓰는 경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의류 상품의 총 주문량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자, 의류 상품에 그랬으니까 자, 지금 분류가 의류라는 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함수를 보니까 dsum을 쓰라고 나와 있어요. 자, 여기에다 equal d sum, 썸을 씁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니까 생각할 것도 없이 전체 다 그냥 제목을 포함해서 잡으라 그랬죠. 컴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쓰는 게 뭐냐? 실제 계산이 될 거. 자, 얘가 총 주문량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문량이니까 주문량들을 잡아야 되겠죠. 자, 주문량들인데 그것에 필드라고 했기 때문에 제목만 그냥 찍어줍니다. 자, 제목만 찍어주고 컴마. 그 다음에 의류 상품이라고 했기 때문에 분류가 의류냐라고 하는 이 부분을 찍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범위를 이렇게 잡고 가로를 닫고 엔터를 치게 되면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주문량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왼쪽에 나와 있는 요 부분 원피스라고 되어 있는 요거에 따른 주문량이에요. 그러니까 원피스가 얼만큼의 주문량이 있느냐 아니면 밑에 있는 것 중에 주문량이 얼마냐 이걸 찾는 건데 자, 그러면 원피스를 놓고 계산을 해볼게요. equal. 자, 함수가 뭐로 표시가 되어 있냐면 vlookup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vlookup으로 표시가 됩니다. 자, 찾으려고 하는 게 얘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있는 걸 그냥 찍게 되면
얘하고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얘를 찍어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컴마. 자, 그러면 얘를 찾을 거예요. 어디서? 얘가 지금 상품명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잡을 부분을 열을 어디부터 잡냐면 상품 코드는 절대 잡으면 안 돼요. 원피스라고 돼 있는 애가 들어가 있는 상품명부터 범위를 잡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원피스에 해당하는 상품명. 자, 원피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걔가 들어가 있는 상품명들. 자, 요 범위를 잡아주고, 컴마. 자, 그 중에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 뭐였냐면 주문량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범위 잡은 것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지금 주문량이 있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6을 씁니다. 자, 6을 쓰고 컴마.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이기 때문에 0, 가로 닫고 엔터를 치게 되면 자, 원피스에 해당하는 주문량이 맞나 한번 볼까요? 125 나왔죠? 자, 다시 얘를 클릭해서 핸드로션을 클릭하면 자, 핸드로션은 357개 그대로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문제가 끝났습니다. 자, 다른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어떤 거냐면 자, 여기에 dsum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를 한번 여기다 놓고 컨트롤 V를 하게 되면 자, 지금 보시면 우리는 여기를 잡을 때 어떻게 잡았냐면 이게 dsum이거든요. 자, 이거를 할 때 어떻게 했냐면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여기에 값이 없다고 하더라도 다 잡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이 부분까지만 잡았고요. 그런 차이고 두 번째, 자, 여기서는 7을 찍었어요. 여기서 7이라는 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걸 한 거거든요. 자, 이렇게 7을 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세느니 그냥 제목에 나와 있는 이 부분만 찍어도 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는 그냥 제목을 찍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7을 입력해서 했던 거고요. 그런 차이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건 범위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방법을 써도 되고 아니면 우리가 설명에 의해서 했던 그런 방법을 써도 됩니다. 자, 그래서 7로 써도 되고 여기를 써도 상관이 없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인덱스 매치라고 되어 있는 거 이것도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인덱스 매치 부분에 여기에 나와 있는 거죠. 자, 이 부분에 보면 컨트롤 V를 했을 때 자, 지금 여기서는 앞에서부터 다 잡았어요. 범위를. 인덱스에서 잡는 거. 자, 인덱스에서 잡는 거를 주문량을 포함한 전체를 잡아서 앞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래서 여기가 일곱 번째 이렇게 잡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7이 나온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잡았느냐? 그냥 딱 주문량만 잡았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주문량만 잡은 다음에 열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1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1로 한다 그랬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잡던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범위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여기의 숫자가 바뀐다는 거 알고 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치면 위쪽하고 똑같은 결과를 나타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설명을 할게요. 어떤 거냐면 우리는 sum if, count if를 지금 했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자, sum if라는 것과 ifs라는 게 있어요. 자, 두 개의 차이를 보면 자, sum if 같은 경우에는 sum range가 어느 쪽에 있는지 한번 보세요. 자, sum range가 세 번째에 있어요. 왜냐면 얘네 중에 이런 게 있느냐 요거 딸랑 하나를 구하는 거니까. 그래서 조건이 하나일 때, 한 세트일 때는 그냥 sum range를 뒤에다 쓰면 돼요. 조건이 한 세트이기 때문에 얘는 if라고만 씁니다. 자, 그런데 sum ifs를 한번 볼까요? 자, sum ifs하고 가로를 열어서 확인해 봤더니 자, 여기서는 sum range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보세요. 자, sum range 얘는 생략하면 안 되고 반드시 써야 되는 걸로 표시가 돼 있고요. 자, 그래서 얘는 내가 합계를 하고 싶은 부분을 먼저 범위를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조건의 세트를 뒤쪽에다 씁니다. 이렇게. 그래서 한 세트씩 컴마 나눠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조건이 여러 개일 때 쓰는 거기 때문에 sum ifs라고 표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실무에서는 어떤 걸 쓰느냐? 실무에서는 ifs를 쓰겠죠. 그게 더 활용도가 높으니까 이렇게 해볼게요. sum ifs를 해주고 자, 하나짜리 조건을 한번 해볼게요. sum ifs는 원래 조건을 두 개를 쓰는 건데 하나의 조건을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보면 이거 갖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쇼핑가의 평균 그랬으니까 자, 쇼핑가의 평균이래요. 그러면 쇼핑가를 범위를 먼저 잡죠. 컴마. 그 다음에 화장품 그랬으니까 화장품이 요게 있잖아요. 얘네들 중에서 컴마 따옴표 안에 화장품 이렇게만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다른 조건을 하고 싶다 그러면 컴마를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범위 중에서 컴마 따옴표 안에 인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얘는 뭘 의미하냐면 이 조건과 이 조건의 AND 조건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을 둘 다 만족하는 것에 해당하는 합계
그걸 구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화장품의 인기, 그다음 화장품의 인기, 그다음에 화장품의 얘는 대박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합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는 이 두 개만 합계가 되는 경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자, SUMIF하고 SUMIFS의 차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SUMIFS는 조건을 하나만 써도 결과는 나온다는 거. 자,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ifs를 씁니다. 자, 그렇지만 문제에서는 if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방법도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다시 자, SUMIFS를 했기 때문에 여기는 COUNT ifs 똑같이 써야 되겠죠. 자, 이렇게 물론 이제 똑같이 안 써도 되지만 어차피 똑같이 가는 경우이기 때문에 같은 방법으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얘는 크리테리어 레인지 그 다음에 크리테리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그럼 얘네 중에서 컴마 다운표 안에 화장품 하고 가로 닫고 자, 이렇게 그래서 실무적인 것도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하고 엔터를 치면 결과가 나오겠죠. 자, 실무적인 부분과 시험에 관련된 게 좀 차이는 있으나 자, 시험에 관련된 거를 알고 계시면 실무에서 응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C형이 끝났습니다. 이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